여러분, 태권도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격렬한 스포츠나 격투 기술 같은 거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만약 태권도가 단순히 몸을 쓰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단련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 수련자의 아주 깊은 고민을 따라가면서 기술 너머에 있는 태권도의 진짜 본질, 그 도의 길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늘 다칠까봐 불안해요. 바로 이 한 문장.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63살의 한 태권도 유단자가 보내온 고민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게 사실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꺾이지 않는 열정과 또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그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좀 보면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꾸준히 땀 흘려서 최근에 공인 1단 검은 띠를 따셨어요. 나이와 이력을 보면 태권도를 향한 그 진심 어린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열정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분의 마음속 갈등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한쪽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기공이나 태극권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품새처럼 정적인 움직임은 너무 즐겁고 막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한쪽에는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빠른 발차기, 송판 격파, 쌍절곤 같은 이런 격렬한 기술들은 늘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주는 거죠. 실제로 돌려차기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대련하다가 손가락을 다치신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혹시 제 몸이 이제 그만하라고 보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태권도 시스템 안에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한 개인의 고민 같지만 사실 오늘날의 태권도 수련 방식 전체를 향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분석은 이 문제가 수련자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연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많은 도장들이 70이 넘은 수련생한테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기진을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빠른 발차기, 더 높은 다리 찢기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 점을 융통성이 없다고 꼬집는 건데요.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 다른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인 잣대 하나만 들이대는 거죠. 원래 태권도는 수련도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몸을 단련하는 운동 그 이상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전부 다 함께 닦으면서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수련의 길, 그게 바로 본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련도 정신이 해외로 쫙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적인 철학이 빠져버리니까 태권도는 원래의 목적을 좀 잃어버리고 그냥 신체 단련 기술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무술과 무도의 차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무술과 무도.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술은요,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무도는요, 길을 가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쌓고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결국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파이터가 아니라 도인, 즉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태권도에서 교육이라는 철학이 쏙 빠지면 무술이 되어버리고 그 교육이 더해지면 비로소 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술만 연마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진짜 도의 길을 걸으려면 말이죠. 태권도를 통해서 어떻게 수련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홍익 태권도라는 철학적인 비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홍익의 의미처럼요. 어떤 특정 선수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평생 수련으로서의 태권도. 바로 그걸 지향하는 개념이죠. 이 홍익 태권도가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은 이거예요.
교육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무도 수련을 통해서 사회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 단순히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와 인성을 갖춰서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게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이 비전은 아주 단단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으로 내면을 튼튼하게 닦고, 두 번째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기 삶 속에서 평생 쭉 이어갈 수 있는 수련법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 무도의 길을 걷는다면요. 일은 여든이 되어서도 수련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의 목표는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야, 이게 바로 진짜 평생 수련의 모습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철학을 다시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가져와 보죠. 그렇다면 63살의 우리 수련자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조언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명확합니다. 첫째, 부상 위험이 큰 격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공격 기술보다는 나를 지키는 방어형 품새에 더 집중하는 게 좋고요. 셋째, 도장에서 저는 이 동작은 좀 힘듭니다와 같이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나 필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목표 자체를 누군가를 이기는 경쟁에서 나 자신을 닦는 수련으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말해주죠. 옆 사람이 다리를 저만큼 올린다고 나도 똑같이 하려고 달려들면 뒤로 넘어져서 몸만 망가집니다. 맞아요. 경쟁심,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려는 과시욕이야말로 무도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다 같이 하는 단체 품새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나 이만큼 잘해요 하고 뽐내는 데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동기화예요. 한 사람이 유독 튀는 것보다 모두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동작과 호흡 그리고 뜻을 하나로 통일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 수련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하는 태권도 수련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섬세하게 관리하고 세월과 함께 둔해진 말초신경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맑은 정신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아 숨쉬는 수련도의 참모습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아니면 공부, 혹은 삶의 그 어떤 노력이든 그 수련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걷고 있습니까?